무서운 이야기의 단골로 등장하는 곳이 병원입니다. 병원은 사람을 치료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가 많이들 전해져 왔는데요. 정작 이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또한 섬뜩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새벽에 근무할 때 기이한 일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간호사로 근무하는 분이 그간 겪은 일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제가 간호사 생활을 시작한 지 3년, 야간 근무는 처음엔 오히려 수월하게 느껴졌습니다. 낮보다 환자 수가 적고 보호자 대응도 줄어드니 일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만큼 병동은 고요했고 어둠 속 기계음만 가득한 병실 분위기는 처음엔 조금 긴장되긴 했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다 익숙해졌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10시에 출근했고 인계받을 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지요. 병동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었고 신규 입원도 없었으며 환자들은 대부분 통증 조절이 잘 되어 있었고 모두 휴식 중이었습니다. 스테이션에 앉아 차트 정리를 하고 있었고 시간은 새벽 2시 40분을 조금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쯤 되면 병원 전체가 가장 조용해집니다. 호출도 뜸해지고 환자들도 깊게 잠든 시간이죠. 병실마다 조도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고 전동 침대와 모니터의 미세한 소음이 리듬처럼 공간을 채우는 시간. 그때 제 귀로 정확히 들었습니다. 어느 병실 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자세 좀 바꿔주세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숨을 죽인 듯 작고 애써 눌러 담은 듯 낮았고 기계 너머 벽 너머 마치 바로 제 귓가에서 들리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순간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지만 스테이션 주변은 텅 비어 있었고 어떤 호출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도 조용했고 모든 벨은 꺼져 있었지요. 그런데도 이상했습니다. 그 말은 분명 귀로 들은 게 맞았거든요. 15병실인가? 자세 변경이 필요한 환자가 그 방에 있었습니다. 전날 수술을 받은 여자 환자였고 누워있는 자세 때문에 통증이 심하다고 몇 차례 말씀하신 적도 있었지요. 그래서 평소에도 자세 변경을 자주 도와드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또 불편하신 건가 싶어 조심스레 스테이션을 나섰습니다. 야간의 병동은 낮과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조도가 낮아지면 벽은 더 길어 보이고 닫힌 문 사이 어두운 틈이 유난히 도드라집니다. 그날따라 복도는 이상할 만큼 적막했고 제 발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15병실 앞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죠. 안에는 조도등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빛은 노랗게 어두웠고 환자 침상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으며 그 커튼 뒤편으로는 사람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정지해 있었고 웅크린 듯한 형태였죠.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자세가 좀 불편하신가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기계음만 들렸고 커튼 너머로는 그림자가 아주 천천히 흔들리지 않게 멈춰 있었습니다. 혹시 주무시는 건가? 조명을 켜야 하나 망설이던 찰나 커튼 아래쪽 틈에서 사락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명백하게 뭔가 움직이는 소리였죠. 발이 아니라 무릎이나 팔꿈치로 바닥을 스치는 그런 소리. 저는 순간 멈칫하고는 커튼 아래로 시선이 갔습니다. 흰색 환자복, 병원 슬리퍼, 그리고 그 위로 머리카락이 늘어진 여성의 얼굴이 고개를 든 채 바닥에서 저를 올려다보는 상태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은 또렷했고 확실히 깨어 있었으며 무표정한 얼굴로 아주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세 좀 바꿔주세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히며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커튼 아래로 엎드려 있는 여자는 분명 15병실 환자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침대 위를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다시 커튼 아래를 보는데 여전히 여자는 엎드려 있더군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환자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으니 어느 순간 바닥에 엎드려 있던 여자가 빠르게 기어왔습니다. 자세 좀 바꿔달라니까.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제가 휴게실에 누워있더군요. 선배들에게 영문을 물었을 때 제가 15호실에 쓰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선배들은 이내 말을 끊더군요. 그저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 거라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몇 번씩 겪는다고 말이죠. 아침이 되어 15호실에 다시 가서 그 환자를 마주했을 때 환자는 전혀 이상한 낌새 없이 이전과 똑같았습니다. 대체 제가 본 엎드려 있는 여자는 누구였을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15병실 사건이 있고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조금 예민해져 있었죠. 평소엔 그냥 지나쳤을 복도 끝 그림자나 자잘한 기계 소리에도 시선을 돌리게 되었고 환자들이 배를 누를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진짜일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야간 근무는 익숙해질수록 무뎌진다고 하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스테이션에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등 뒤가 싸늘해지고 어깨 너머로 목소리가 들릴까봐 괜히 엉덩이를 들썩이며 자세를 고쳐앉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주에 셋째 야간 근무 날이었고 병동은 평온했죠. 사고나 응급 상황은 없었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고 있었으며 동료 간호사 한 명은 휴게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조용한 병동에 짧은 호출음이 울렸습니다. 띠링 하는 단 한 번의 소리. 벨이 울리면 스테이션 모니터에 병실 번호와 함께 환자 이름이 뜹니다. 그리고 호출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로그에 기록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날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잠깐 멍해졌습니다. 신혜경 13병실.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는 사흘 전에 사망하신 분이었기 때문이죠. 제 손은 자동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로그 창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벨은 울렸고 이름도 떴는데 로그에는 아예 호출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공란이었습니다. 이름이 잘못 나온 건가 의심이 들어 13병실 기록지를 펼쳤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 분은 이주연님. 분명히 다른 분이었고 신혜경이라는 이름은 이미 삭제가 된 상태였습니다. 순간 몸 안쪽에서부터 서늘한 무언가가 올라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그 이름이 뜬 거지? 머릿속으로는 분명 오류일 거라고 되뇌었지만 마음속 한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제가 너무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분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온 지 이틀 만에 돌아가셨고 임종 당시 제가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도 야간 근무였고 환자분은 마지막에 아주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심정지 확인을 하고 가족에게 연락을 드리고 시신을 이송했던 절차까지 모두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의 이름이 다시 모니터에 뜬 것입니다. 그 상황을 애써 넘기며 복도 순회를 시작했죠. 다시 병실 안을 둘러보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손에 차트를 쥔 채 13병실 앞에 멈춰섰지요. 이 병실도 조도등만 켜져 있었고 안쪽은 조용했습니다. 현재 환자는 비교적 상태가 안정된 분이었고 벨도 눌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용히 커튼을 거두려는 찰나 벽 쪽 거울에 스치는 형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순간이었지만 확실했습니다.
거울 안에 제 바로 뒤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죠. 허리를 약간 구부리고 마치 저의 어깨를 내려다보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혹은 고개가 아래로 꺾여 있어서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실루엣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듦과 동시에 뒤를 돌아봤지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하며 최대한 넘어갔지만 몇 달 안 지나 후배 간호사가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13병실 거울 이상하지 않나요? 밤에 순회하다 보면 꼭 뒤에 사람 있는 것 같아서 소름 돋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후배에게 13병실 관련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고 있고요.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간호사들끼리 은근히 입을 맞춰 피하는 구역이 생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없다고 하지만 누구나 알고는 있죠. 어디 병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수간호사가 어떤 걸 봤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이 지긋한 선배들한테서 한두 번씩 흘러나오게 됩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에도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 직원들이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 수술복을 입은 간호사가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막 육병동으로 로테이션을 돌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육병동은 암 환자 전담 병동이었죠. 심정지 전후로 상태가 급변하는 환자도 많았고 밤중에 사망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 간호사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지요. 저를 가르치던 선배 간호사가 조용히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혹시 613호 순회 갈 때 복도 끝 창문 앞에 서 있는 사람 있으면 그냥 지나가. 예?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요? 응, 그냥 있더라도 말 걸지 말고 그냥 지나가. 우린 그런 거 없어. 그런 일 없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거야.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병원에 한 명의 간호사가 사망했다는 소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살이었습니다. 수술실 간호사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이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출근을 앞둔 새벽에 스스로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렸더군요. 전날까지 정상 근무를 했고 심지어 마지막 출근 때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간호사의 죽음 이후 수술복을 입은 사람이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종종 목격된다는 제보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육병동 엘리베이터 CCTV에서 누가 버튼을 눌렀는지도 모른 채 수술실과 6층이 반복적으로 연결된 기록이 남았고 심지어는 호출기 로그에 사망한 간호사 이름으로 남겨진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병원 측에서는 그걸 전산 오류라고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압니다. 단순 오류가 아니라는 걸요. 수술실 명단에 그 사람 이름이 떠있는 걸 본 사람은 자신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있죠. 실제 저도 그런 장면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야간의 수술 스케줄을 정리하면서 다음날 오더를 뽑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인쇄된 스케줄표 맨 아래 정미연 간호사 수술 2회라는 글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죽은 간호사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음날 수간호사에게 물었죠. 이거 잘못 올라간 것 같아서요. 전산에서 수술 스케줄에 정미연 간호사 이름이 있던데. 수간호사는 아무 말 없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보였어? 네, 출력물에 이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프린트된 용지를 저한테 달라고 했고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네가 본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날 이후 육병동 엘리베이터는 아직도 가끔 혼자 올라옵니다. 안에 아무도 없는데 버튼이 눌려있고 문이 열려있으면 가끔 누군가 지나간 것 같은 공기 흐름이 느껴지곤 합니다.
그게 단순한 오해든 오래된 기록의 반영이든 아니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기억의 형체든 병원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일하는 것도 하나의 생존법이 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병원은 생각보다 바쁘게 돌아가지만 고요할 때도 많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을 어두운 시간에 이처럼 섬뜩한 경험을 한다는 게 무섭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은 사람들이 죽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한 영혼들이 떠도는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을 마주할 일이 생기는 것이죠. 아무리 일이라고 해도 늦은 저녁 병동에 있으면 진짜 무섭긴 하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